네, 어제 바른정당의 정운천 최고위원 연결해서 이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통합 문제, 그거에 대한 입장, 특히 통합을 하면 이 선거에서 좋아진다,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개선법에 대해서 입장 들어봤는데요. 오늘은 국민의당으로 가겠습니다. 국민의당 초선 의원들이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통합에 반대하기 위한 모임이다. 언론은 이렇게 보도하고 있던데 이름이 줄여서 구당초입니다. 당을 구하는 초선들의 모임. 줄여서 구당초라고 하는데요. 그 멤버 가운데 한 분인 국민의당의 박주현 최고위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위원님. 예, 안녕하세요. 먼저 이전부터 여쭤볼게요. 오늘 오전에 조간이 어떤 보도를 했냐면 안철수 대표 쪽에서 이 통합에 대한 전당원 투표를 추진을 해서 12월 말 전당대회를 열어서 이걸 공개를 할 계획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안철수 대표는 이걸 부인을 했더라고요. 최고위원님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신뢰의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하는 것과 실제 이제 움직이는 것이 다른 경우들이 이제 종종 있었기 때문에 네. 예, 그 의원총회 이제 뭐 끝장 토론이라고 했던 그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이제 거의 대부분이 네. 통합 추진에 대해서 이제 중단을 하라. 그리고 만약에 의원들이 이렇게 대다수 지금 이제 40명 의원 중에서 30명이 반대한다라고 이제 공개적으로 표명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이런 상황에서 전당대회를 강행해서 당원 투표로 정하겠다 이렇게 추진하는 것은 그건 그냥 당을 깨겠다는 그런 얘기다 정확히. 이렇게 이제 다들 얘기들을 하셨습니다. 특히 이제 중진 의원들께서 그런 그래요? 얘기를 하셨는데, 예. 저는 그렇게 전당대회까지 강행하는 대로 이제 상식적으로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보지만, 정말 그런 일이 있다면은 뭐 정확히 대응을 해야 되겠죠. 조금 전에 그 최고위원님께서 신뢰를 강조를 하셨는데, 예. 안철수 대표가 이제 부인을 했으니까 믿고는 싶은데, 혹시나 하는 마음은 버릴 수가 없다. 이런 뜻이네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 그런 셈이죠. 근데 지금 안철수 대표의 행보를 보면 원외 당협위원장들 계속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그러면 어느 시점에 실제로 실행 국면으로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거의 그럴 것으로 보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여러 번 그러니까 통합 추진에 반대한다라는 그 의사를 정확히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 움직임이 지속이 되기 때문에 또 의원들 입장에서는 지금 너무 바쁩니다. 사실 국정감사와 예산국회 초집중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거든요. 저번에도 지금 어제 그제 뭐 밤 12시까지 회의하고 2시까지 회의하고 이런 와중에도 그 중간에 짬을 내서 통합 반대 그 기자회견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너무 정말 안타깝고 서글프고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밖에서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집안 걱정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 맞습니다. 네. 근데 통합에 왜 반대하세요, 위원님? 아니 근데 그게 너무 이상한 게요. 왜 나랑 결혼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받으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어제 정운천 최고위원께서는 연애를 하다 보면 결혼까지 갈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그러니까요. 지금 합당이라는 거는 매우 특별하고 예외적이고 비상적인 일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왜 꼭 합당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합당 이전에 우리는 다당제를 지금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정당과 일정 정도의 협치를 하겠다라는 게 그게 다당제의 어떤 생각 아닙니까? 그래서 그 협치를 통해서 정책마다 사안마다 연대를 하고 그런 합의를 통해서 그 결론을 도출하자. 이게 지금 다당제인데 어떤 특정 정당하고는 꼭 합당을 해야 한다고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설득하고 이렇게 해야 할 그 입증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제 정운천 최고위원이 했던 주장을 제가 인용을 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이 따로따로 가는데 당 지지율이 5, 6%밖에 안 되지 않느냐. 근데 합당을 하면 30, 40%는 확보할 수 있다. 이런 계산법을 제시했는데. 아니요. 지지율만 따지면 자유한국당하고 또 통합을 해야죠. 그렇잖아요? 다 합하면은 지지율이 100%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라는 것은 산수가 아니에요.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정체성이 상당히 다른데 그거를 억지로 묶는 게 양당제의 폐해라는 겁니다. 네. 다당제는 정체성이 같은 사람들끼리 열심히 정치를 하면서 네. 그 간에 협치를 한다라는 것이지 정체성이 다른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국민의당의 주요 기반이 되고 있는 호남과 범호남은 예. 정말 수십 년간 차별과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 개혁과 진보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철수 대표는 중도고요. 네. 유승민 대표는 보수입니다. 그러면은 중도와 보수의 어떤 쌍두 체제 하에 예. 호남과 범호남이 그것을 굳이 따라가야 됩니까? 왜 따라가야 되죠? 그래요. 오히려 정체성을 지켜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 아니 따라가자고 해도 예. 우리가 그 지지자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표를 강제할 수가 없어요. 예. 그분들은 그분들의 자유에 의해서 판단에 의해서 지지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정치인은 사실은 그 지지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되고 예.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뭐 예를 들면 TK나 대구에서는 그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합당을 아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예. 그런 얘기들을 하시잖아요. 네. 너무나 당연하죠. 지금 TK에서는 자유한국당을 찍자니 좀 부끄럽고 네. 더불어민주당을 찍자니 뭐 좀 운동권 같고 네. 그러면은 안철수, 유승민 중도 보수 어떤 쌍두 체제로 가면 호남이 열심히 아래서 일해주고 이거 괜찮은데 그런 거예요.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아니 그래서 저는 그분들한테 한번 좀 거꾸로 생각을 해봐라. 만약에 호남과 충청의 대표적인 대선 후보들이 쌍두 체제로 당을 만들어서 가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영남 지역의 그 영남 지역 정치 그 국회의원 23명과 영남 지지자들이 거기에다가 표를 주시겠느냐고. 그래요. 의원님 제가 한번 그러면 그 다른 각도에서 반대 각도에서 한번 이 질문을 드려볼게요. 정체성을 많이 강조를 하셨고 색깔을 강조를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지켜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바른정당보다는 더불어민주당하고 더 가깝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하고 합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저는 그것도 지금 이제 국민의당에 계신 그 호남 정치인들은 네. 그 호남 지역에서 특히 이제 범호남과 호남에서 네. 이 경쟁 구도를 만들어달라. 우리는 왜 항상 이렇게 전략 투표를 하면서 우리 그 목소리를 낼 수가 없느냐. 예. 그러니까 우리도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 예. 이런 여러 같은 어떤 그런 요청에 의해서 새로 당을 만들었고 그리고 네. 또 동시에 그 다당제라는 가치가 네. 어떤 승자 독식의 구조가 아니고 승자 독식 에 의해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지역은 차별받고 배제당하고 소외당하는 이런 구도가 아니라 네. 각자가 자기의 몫을 찾아가는 그런 선진적인 제도다. 네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추구하기 위해서 나왔고 우리는 지금 예상 국회가 끝나면 바로 그 다당제를 위한 선거제도 개편과 개헌을 이제 추진을 하는 것이고 예. 어떤 면에서는 다행히도 국민의 대다수가 그게 정치가 선진화되는 지름길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지지를 해주시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는 거에 대해서 지금 정치학자들 거의 대부분이 찬성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국민들도 그게 맞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호남이 지금 얘기하는 건 지역주의가 아니고 네. 이 공존의 틀을 만들기 위한 그것을 만들려고 이제 지금 애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네. 국민 대다수와 같이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지 이게 무슨 지역주의라는 틀을 씌워가지고 네. 너네들이 패권을 또 하겠다는 것이냐 이렇게 보시는 건 정말 전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일각에서는 이 통합에 대해서 계속 그러니까 두드리고 있는 안철수 대표의 행보가 결국은 차기 대선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최고위님은 어떻게 읽고 계세요? 저는 그러니까 그런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요. 예. 지금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선거가 대통령 선거도 아니고 국회의원 선거도 아니고 지방선거란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네. 지방선거에서는 어쨌든 선거연대를 한다 하더라도 네. 그거는 각 지역마다 사정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네네. 선거연대 대상도 다를 수가 있고 그런 상태에서
그 중앙당에서 일률적으로 그 구도를 만들어가지고, 네. 자, 어느 당하고 선거연대한다? 그리고 선거연대를 하기 위해서 합당한다? 이런 것을 정해서 가는 것 자체가 네. 저는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2211님이 문자를 주셨는데요. 질문으로 대체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최고위원님. 고염나무에 감나무를 접붙이듯이 비슷한 집안끼리 붙여야 되는데 밤나무에 감나무를 접붙이려 하는 안철수식 정치는 이해가 안 됩니다라는 문자를 주셨는데요. 네. 어떤 입장이세요? 그러니까 뭐 저는 그 의견이 네. 예. 그러니까 감나무에 감나무를 접붙인다는 것이 이제 어떤 취지인지 정확히 제가 예, 아무튼 비슷한 뭐 이런 거겠는데 예예. 예. 저는 오히려 이제 정체성, 그러니까 국민의당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결국은, 양당 체제를 극복하고 다당제 하에서 합리적인 진보와 개혁적인 보수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네. 했는데, 네. 사실 우리 당 안에 그게 다 있는 겁니다. 우리 당 안에 합리적인 진보도 있고 개혁적인 보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우리 당을 잘 끌고 가다 보면 네. 저는 뭐 정의당이든 아니면 뭐 민주당이든 또 바른정당이든 자유한국당이든 네. 우리와 생각을 같이 하는 분들이 네. 함께 하실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예. 그거를 인위적으로 보수 중도 보수 통합이다 아니면 중도 보수 대통합을 뭔가 이렇게 그쪽으로 진행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행보를 지금 하는 것은 지나치게 선거 공학적이면서 뭔가 대선 행보로 보일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것이어서 네. 그런 방식으로는 국민의 지지를 결코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지방선거 끝나기까지 이 그 통합 몸살은 계속된다고 봐야 되는 거죠, 최고위원님? 아니요, 빨리 끝내야죠. 그 바람이고 현실적인 전망을 여쭤본 겁니다. 아니요, 뭐 저는 12월 지나면서 어느 정도는 이 문제가 정리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고요.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당 박주현 최고위원이었고요. 통합을 해야죠. 그렇잖아요? 네. 다 합하면은 네. 지지율이 100%도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치라는 것은 산수가 아니에요. 예. 예, 그리고 특히 이제 정체성이 상당히 다른데 그거를 억지로 묶는 게 양당제의 폐해라는 겁니다. 네. 다당제는 정체성이 같은 사람들끼리 열심히 정치를 하면서 네. 그 간에 협치를 한다라는 것이지 정체성이 다른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국민의당의 주요 기반이 되고 있는 호남과 범호남은 예. 정말 수십 년간 차별과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 개혁과 진보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철수 대표는 중도고요. 네. 유승민 대표는 보수입니다. 그러면은 중도와 보수의 어떤 쌍두 체제 하에 예. 호남과 범호남이 그것을 굳이 따라가야 됩니까? 왜 따라가야 되죠? 그래요. 오히려 정체성을 지켜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 아니 따라가자고 해도 예. 우리가 그 지지자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표를 강제할 수가 없어요. 예. 그분들은 그분들의 자유에 의해서 판단에 의해서 지지를 하시는 겁니다. 네, 어제 바른정당의 정운천 최고위원 연결해서 이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통합 문제, 그거에 대한 입장, 특히 통합을 하면 이 선거에서 좋아진다,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개선법에 대해서 입장 들어봤는데요. 오늘은 국민의당으로 가겠습니다. 국민의당 초선 의원들이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통합에 반대하기 위한 모임이다. 언론은 이렇게 보도하고 있던데 이름이 줄여서 구당초입니다. 당을 구하는 초선들의 모임. 줄여서 구당초라고 하는데요. 그 멤버 가운데 한 분인 국민의당의 박주현 최고위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위원님. 예, 안녕하세요. 먼저 이전부터 여쭤볼게요. 오늘 오전에 조간이 어떤 보도를 했냐면 그 안철수 대표 쪽에서 이 통합에 대한 전당원 투표를 추진을 해서 12월 말 전당대회를 열어서 이걸 공개를 할 계획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안철수 대표는 이걸 부인을 했더라고요. 최고위원님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신뢰의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하는 것과 실제 이제 움직이는 것이 다른 경우는 황당하겠어요. 어제 네? 정운천 최고위원께서는 연애를 하다 보면 네. 결혼까지 갈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그러니까요. 지금 합당이라는 거는 매우
특별하고 예외적이고 비상적인 일인 것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왜 꼭 합당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합당 이전에 우리는 다당제를 지금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예. 모든 정당과 일정 정도의 협치를 하겠다라는 게 그게 다당제의 어떤 생각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그 협치를 통해서 정책마다 사안마다 연대를 하고 그런 합의를 통해서 그 결론을 도출하자. 이게 지금 다당제인데 예. 어떤 특정 정당하고는 꼭 합당을 해야 한다고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설득하고 이렇게 해야 할 그 입증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제 정운천 최고위원이 했던 주장을 제가 인용을 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이 따로따로 가는데 당 지지율이 5, 6%밖에 안 되지 않느냐. 근데 합당을 하면 30, 40%는 그 확보할 수 있다. 이런 계산법을 제시했는데. 아니요. 지지율만 따지면 자유한국당하고 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그러면 어느 시점에 실제로 실행 국면으로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에서는 거의 그럴 것으로 보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여러 번 그러니까 통합 추진에 반대한다라는 그 의사를 정확히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 움직임이 지속이 되기 때문에 또 의원들 입장에서는 지금 너무 바쁩니다. 사실 국정감사와 예산국회 초집중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거든요. 저번에도 지금 어제 그제 뭐 밤 12시까지 회의하고 2시까지 회의하고 이런 와중에도 그 중간에 짬을 내서 통합 반대 그 기자회견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너무 정말 안타깝고 서글프고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밖에서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집안 걱정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 맞습니다. 네. 근데 통합에 왜 반대하세요, 의원님? 아니 근데 그게 너무 이상한 게요. 왜 나랑 결혼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받으면 얼마들이 이제 종종 있었기 때문에 그 의원총회 이제 뭐 끝장 토론이라고 했던 그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이제 거의 대부분이 통합 추진에 대해서 이제 중단을 하라. 그리고 만약에 의원들이 이렇게 대다수 지금 이제 40명 의원 중에서 30명이 반대한다라고 이제 공개적으로 표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전당대회를 강행해서 당원 투표로 정하겠다 이렇게 추진하는 것은 그건 그냥 당을 깨겠다는 그런 얘기다 정확히. 이렇게 이제 다들 얘기들을 하셨습니다. 특히 이제 중진 의원들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전당대회까지 강행하는 대로 이제 상식적으로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보지만, 정말 그런 일이 있다면은 뭐 정확히 대응을 해야 되겠죠. 조금 전에 그 최고위원님께서 신뢰를 강조를 하셨는데, 안철수 대표가 이제 부인을 했으니까 믿고는 싶은데, 혹시나 하는 마음은 버릴 수가 없다. 이런 뜻이네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 그런 셈이죠. 근데 지금 안철수 대표의 행보를 보면 원외 당협위원장들 계속 만나고